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걸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핸들을 업데이트 할 겁니다. 탑 핸들 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나중에 이것을 만드는 거는 뭐 후에 제가 제작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연계되는 이 느낌을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핸들 길이 그리고 요 모양 이 모양을 먼저 결정을 해줄 건데 어차피 쓸 거는 제가 15mm 내경을 가진 이 디링 장식을 쓸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부착이 되는 위치를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려지는 이 느낌도 저희가 이 돌을 내어서 만들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거를 제가 대충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거 만드는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비슷하긴 한데 모양새만 좀 다를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새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도안은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사이즈 뿐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이즈를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디링에서 옆으로 해서 나오는 게 지금 22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2, 그리고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스케치를 해놨죠. 스케치를 해놓은 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정도니까 한 24 정도 됩니다. 24 정도 되고 24. 그 다음에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이 내경과 같은 사이즈가 돼야 되니까 혹은 그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15니까 뭐 15나 14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조금 뭐 재단 오차나 그런 걸 생각해서 저는 이제 14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이 링을 감싸는 길이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할 때는 15,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조금 여유를 줘서 20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링이 이렇게 곡선이 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를 좀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할 때는 여유를 굳이 주지 않아도 돼서 15로 했었는데 그 중간 정도인 18mm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18 이렇게 되겠죠. 제일 먼저 할 거는 제가 여기다가 이 부분이 여기서 그려지게끔 도안을 체크를 할 겁니다. 24에 22. 그리고 이 중간에서부터 폭 이것도 잡아야 돼요. 이게 제가 설정해 놓은 길이는 12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링 길이를 빼면은 61.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 끝단까지가 61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기준으로 우선 도안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중간이 되는 라인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접어서 칼집을 살짝 내어서 접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1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길이가 24라고 했으니까 61에다가 24를 더하면은 85. 그 다음에 이 폭이 22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 11 접어서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이거를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잘라줍니다. 이 끝 느낌이 이 정도 되는 느낌 정도가 부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좀 다듬으셔도 돼요. 근데 뭐 저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링이
이 폭으로 해서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위치는 굳이 건드리지 않고요. 어차피 여기 붙을 거니까 제가 여기를 조금씩 한 1mm 정도 조금씩 더 양쪽으로 잘라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큰 느낌이라서. 네, 이렇게 하면 이 양쪽은 뭐 조금 안 맞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찌됐든 위치가 표시가 되면서 도안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 뒤쪽에 연장되는 이 도안을 마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14에 18, 이거는 굳이 십자 패턴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크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탑핸들, 이 몸통 쪽에 붙는 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핸들, 이 핸들의 길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핸들 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요 뉘앙스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제가 가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따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한 66 정도 되거든요. 이 66 정도 되는 것을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둘 겁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길이를 66 길이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놓은 거고, 그 외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게 있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네, 66이 아니라 166입니다. 166. 166mm 길이가 되게끔 나중에 만들 거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안쪽에 지퍼 주머니를 하나 또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앞판에는 카드처럼 넣는 그 주머니,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지퍼 주머니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조금 내려오는 그 디자인을 조금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디자인이라서 그 도안도 따로 만들어 둘까 싶어요. 이 겉면 뒤, 위, 뚜껑이 있는 겉판에 대충 어느 정도까지 오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뚜껑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보면은 한 20mm 정도 되거든요. 20. 근데 저희가 카드 칸 그런 깊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10, 한 20. 4cm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cm에다가 카드 칸을 파고, 그 지퍼 칸을 파고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이 뚜껑에서부터 40, 40, 그리고 여기서 40까지 되는 길이 정도로 만들게요. 그러면 우선 이거는 조금 길게 만든 다음에 십자 패턴을 만들고 120 높이로 만들어 두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높이는 120으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제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대놓고 제가 한 번 더 그릴 거거든요. 여기 40 라인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위쪽은 플랩이 될 거고요. 이쪽은 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뒷판의 안쪽이 될 건데, 여기서 지퍼칸 그 느낌을 주면 됩니다. 제가 이쪽에는 20mm 여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퍼 창 10mm, 그리고 그 밑에 또 10mm를 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를 칼로 해보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퍼 창을 이만큼 해서 낼 건데, 이 폭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는 없죠. 한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한 이쯤? 이쯤까지만 해서도 이 정도만큼 열리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면 지퍼 창도 잘라낼 수가 있고요. 이 뒷판은 이 끝까지 내려오게끔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마저 파줄 겁니다. 이 느낌처럼. 그러면 여기 10이니까 여기도 10. 약간 비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으면 이게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또 안감이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뒤쪽에 지퍼 창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잘라내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말아 붙이고 나서 나중에 자를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이 있고 작업하기도 쉽기 때문에 제가 이 여부는 나중에 말아 붙이고 나서 작업하면서 나중에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분이 있는 약간 가패턴 느낌이 조금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딱 맞춰놨지만 여기는 제가 일부러 남겨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도안 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옆판입니다. 옆판. 네. 옆판 같은 경우에 항상 고민이 많죠. 특히나 이것 같은 경우는 몸통판이 다 되고 나서 옆판이 결합했는데 높이가 안 맞다거나 그런 경우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보면은 폭을 먼저 정합니다. 폭.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될 길이를 정하는데 이 폭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옆판의 폭을 늘려버리면 여기서 늘어나서 내가 원하는 뉘앙스가 안 나거든요. 지금 스케치해놓은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폭은 이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그리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만들어서 보면은 이게 뭐 74, 75 제가 그 정도로 스케치를 했잖아요. 74에서 75 정도. 이 정도가 맨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바느질 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죽의 두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살짝 스케치를 해보면 우선 저는 이 눈에 보이는 길이 정도를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네모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라운드를 제가 좀 이렇게 자른다고 치더라도 이 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74를 만들고 싶으면 74로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가죽에 두께가 있고 앞판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바느질 라인만큼 잡아먹더라도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길이가 거짓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저것 조금 생각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크게 74니까 원래 이제 74잖아요. 근데 바느질 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왔다 갔다 감안하면 그냥 3mm 정도 더 해줄게요. 그냥 78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거는 78이 되겠죠. 이 폭은. 그리고 이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 길이. 이 길이가 결국에는 몸통이랑 닿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자, 이걸 뒤집어서 놓을게요.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닿는 길이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170이에요. 170이고 그 다음에 이게 64 그리고 여기도 170이겠죠. 170, 64, 170 이 세 개 더한 길이가 저 옆판과 맞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옆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거고 내가 옆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길이가 170, 64, 170 더한 것을 기준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와 동일하게 하면 나중에 이 옆판의 위가 남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기준으로 한 5에서 6mm 정도의 이 둘레 길이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짝수를 뺀다고 치면은 6mm를 뺀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가죽의 두께 때문에 생기는 그 길이 차이를 보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쓰고 싶은 이 라운드 값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둘레 길이를 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170에 64에 170이니까 340에다가 404 그리고 6을 빼면은 398이 되겠죠. 398이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이 라운드 값이 아직 미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폭이 78인 것을 조금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아래쪽에 라운드를 확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위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398에 맞춰가지고. 우선은 제가 한 높이 한 200 정도의 78을 만들어 볼게요. 200 정도의 78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밑에 라운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고요. 한 5라운드 정도? 이제 반지름 기준이죠. 5에서 한 6 정도로만 이제 작게만 줄 겁니다. 가위로 자르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가죽 자를 때 반드시 자르면 되고요. 어찌되었든 이쪽 이렇게 U자 모양 라인이 398이 나오게끔 저는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이 상단을 정하면 되거든요. 398의 절반이 199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자르면 옆판의 높이가 162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한번 체크를 살짝 그래도 해볼 수는 있겠죠.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얹어 놓고 170에 64에 170, 340, 404. 이게 실제로는 저게 170에 170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 이 지금 대각 길이, 높이죠. 높이인데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자체가 171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1mm 정도씩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1mm 정도 조금씩 크게 한 1에서 2, 2는 좀 큰데 1mm만 조금 늘려가지고 수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높이를 163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가죽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둘레 길이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서 늘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조금 높이를 살짝 이제 수정을 해줬고요. 실제로는 이거를 가죽을 재단하자마자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옆판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 몸통판을 싹 만들고 나서 옆판 재단한 다음에 한번 살짝 이렇게 덧대어서 보는 것도 방법이라서 나중에 이거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계산하고 해도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뭐 PR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맨 나중에 하고 after check with front body plate. 네. 이거는 몸통판 싹 하고 나서 이것만 재단해서 한 다음에 길이가 조금 부족하거나 남으면은 그때 마저 수정을 해도 됩니다. 원래 어느 정도 이제 몇 번씩 해보고 검증이 된 상태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차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픽스 확정이고 이게 미정인 경우로 남겨두면은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터라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만들고 나서 나중에 그 에필로그나 그런 데서는 피드백을 하긴 할 건데 우선 이렇게 하면 얼추는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안이 다 만들어졌죠. 지금 주머니 도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쪽 도안, 뭐 바깥 도안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 도안들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작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보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디링 만드는 이 방식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면서 하진 않을 거거든요. 조금 디테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안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영상 그리고 이전 영상 그 패턴 만드는 영상에 이 도안들은 스캔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둘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서 제가 스캔해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이거를 뭐 이렇게 나눠서 스캔을 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뭐 뽑은 다음에 잘라 붙여서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